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정다영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이 장중 주가 방향이 수차례 바뀌면서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수급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고요. 외국인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역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 하락 전환하기도 하면서 이 하루 동안 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이 주말 사이 열린 샌프란시스코의 AI 서밋에서는 우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가 총 9,500억 달러 규모의 이 AI 반도체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투톱도 강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대만큼 강하게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중국 메모리 업체 CXMT의 상장이 이 흥행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CXMT는 상장 첫날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 국내 반도체주로 유입될 수 있었던 자금이 일부 분산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번 주에는 FOMC 회의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굵직한 이벤트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 이후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 낙폭을 만회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 시장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오늘 함께 하시는 한유민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전략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정은빈입니다. 실망스러운 레버리지 보완책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 보호가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어땠을지 함께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오르면서 6,755선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제일 큰 재료는 한국과 미국의 AI 동맹이었습니다. 1조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였는데요. 한국이 이제는 반도체를 그냥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AI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갖춘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미국판 깐부회동이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공습이 멈추면서 상승 모멘텀 또 하나 더해갔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오르면서 2%대 상승했습니다. 764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해 보실 만한 점은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모두 팔자세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2조 8천억 원대 덜어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금요일에 이탈했었죠. 아직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다행히 내일부터 열리는 7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9월에는 인상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은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2조 조금 안 되게 사들였고 기관은 8천억 원 담았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홀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2천억 원대 담았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모두 팔자세지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인데요. 1.8%대 상승폭 그리면서 25만 4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은 삼전에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TSMC가 파운드리 사업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 개발에 굉장히 공격적인 스탠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요 자체를 TSMC 혼자서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TSMC 다음으로 2등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인데요. 소폭 오르면서 17만 2,600원에 마감했습니다. 요즘에 4대 금융지주들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KB금융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이자 수익도 늘어났는데요. 추가적으로 증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 계열사 실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인데요. 8%대 강세 보이면서 22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AI 서밋 관련주들 중에 굉장히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인데요. 네이버와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즉 AI 팩토리를 구상합니다. 엔비디아는 네이버의 3대 주주가 되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일본의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 모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반도체만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제 시장은 후반부 빅테크 기업들에서 현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정은빈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이 될 수 있고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주식시장에서 오늘 우리의 흑과 백을 가려주실 한유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이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또 이 반도체 대형주들 실적 발표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빅 이벤트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계속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변동성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즘 투심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도 약간 좀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최근에 지속적으로 거의 2달 가까이 급등락을 반복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 자체가 좀 위축돼 있으면서 좀 급등이 나온다? 그럼 종목단에 급등이 나오면 매도한다. 약간 좀 그런 심리가 지금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네이버가 사실은 엔비디아가 이제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확보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정도면 네이버 최근 주가를 봤을 때 상한가에 가야 되는 게 맞았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도 못 가고 상승폭 반납하면서 8%대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투심이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뭐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도 맞았고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많이 지쳤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변동성이 계속되는 장에서 조금 이러한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당장 바로 이제 우리가 추세 전환이 나와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온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시장이 무엇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적 시즌이고 뭐 미국 테크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면 잘 나오고 있는데도 이러한 실적 모멘텀은 시장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시장은 저는 매크로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실적 좋은 거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터진 또 중동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습을 하면서 주말에 이제 공습이 중단되면서 오늘 좀 유가가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이 리스크가 공존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제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매크로 환경을 살피는 과정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현 시장을 지금 제일 잘 볼 수 있는 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뭘까?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AI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예요. 뭐 요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나 AI 관련주들의 기업들의 이제 실적은 다 좋은데 근데 이거는 뭐 전망치를 앞으로 부합할 거냐의 여부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를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지금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이제 알파벳이 실적을 잘 발표를 했음에도 현금 흐름이 악화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캐펙스는 증가를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 화면 보시면 왼쪽 편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매출 대비 캐펙스의 증가 그래프예요. 그럼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25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시면 이제 채권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2025년까지는 투자를 늘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제 채권 발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우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중단하거나 잠깐 지연시키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AI 인프라 기업들에는 매출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기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채권 발행은 늘어나고 있는데 중동 리스크의 유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또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금리에 대한 부담까지 겪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매크로를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AI 기업들의 부채 변화를 보시면요.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2025년, 2026년 더 증가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투자를 AI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줄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경쟁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캐펙스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좀 요즘에 시장이 그럼 줄일 수도 없고 늘릴 거라는데 왜 시장은 이래? 이렇게 지금 우리는 느끼잖아요. 네. 시장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요인들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거의 닷컴 버블 시대를 봤을 때 이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여기서 AI 투자를 계속 해가지고 경쟁에서 1위를 하는 기업은 대박이 나겠죠. 뭐 도태되는 기업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투자의 지속성은 결국에는 투자하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과는 입장이 좀 다르다.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업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돈을 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러한 시점이 지금 공존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와 이제 AI 사이클은 지속될 거라는 긍정론이 겹치면서 당분간은 좀 박스권을 만들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의심이 많아졌어요. 믿질 못해. 급등이 나와도 이게 추세 전환이다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분간 이러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될 때까지는 좀 기간 조정을 거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가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더 밀린다라는 거는 사실 여전히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막 단기적인 변동성의 급등을 노리시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저는 좀 기간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실적 펀더멘탈이 괜찮은 기업들, AI 섹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AI 섹터들의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매크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당분간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전에는 횡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 내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오늘 또 보니까 화장품 쪽이 좀 강세더라고요. 화장품 쪽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화장품들이 사실은 계속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네. 화장품 섹터가 2025년에 이제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았잖아요. 올해 상반기 3월까지도 좋았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소외돼 있었어요. 너무 AI에 집중되다 보니까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음에도 주가가 계속 2025년부터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고점 대비 52주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려 있고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괜찮은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제 최근 수출입 데이터를 봤을 때만 해도 반도체만 우리가 봤잖아요. 네. 반도체 수출액 역대 최고치 이런 것만 봐왔겠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조금 안 좋고 쉬어가다 보니까 네. 화장품 섹터 수출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약간 또 이러한 투자 심리에 대한 인식이 좀 생기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섹터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약간 추세가 저점이 내려가는 하락 추세에 있는데 화장품 섹터 종목들을 보면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반등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이제 AI 섹터에만 너무 집중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펀더멘탈이 괜찮고 실적이 좋은 섹터 내에서도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던 종목들, 저점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섹터 전 좋게 보고, 근데 요즘에 시장 자체가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화장품 섹터가 다 급등이 나왔어요. 뭐 실리콘투 10%, 뭐 코스메카 코리아 7%,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날 쫓아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눌렸을 때 담아가는 전략. 그러면은 충분히 생산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눌림목에서 화장품 섹터 좀 공략하는 전략. 여기서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반등 나온 날 이런 데서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백화점이나 뭐 소비재주들, 식품, 화장품, 이러한 소비재주들이랑 금융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AI 섹터가 조금 쉬어갈 때 올라갔다가 네. 반도체가 또 튀어 올라가면 거기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요. 그래서 좀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진행이 되니까 눌림목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화장품 섹터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세가 나왔을 때 따라가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에서 담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전문가님, 네. 근데 또 지금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개인이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개인이 1조 7천억 원을 1조 뭐 9천억 원, 뭐 네. 2조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금요일에도 거의 5조 가까이 매수했어요. 근데 네. 실제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나 우리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큰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국내 증시에 이제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많은 종목들이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많은 종목들의 실적이 지금 다 안 좋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수급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 수급이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수급이 공백이 계속 생기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오늘 왜 코스닥이 강했는지 아시나요? 왜 강했죠? 코스피보다 네. 코스닥이 강한 이유. 코스닥은요, 지금 제가 5월 27일부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하고 그 이후부터 코스닥이 계속 빠졌거든요. 그러면 1200포인트에서 지금 700포인트까지 내려왔으면은
뭐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거의 40%예요. 어. 그러면은 종목단에서는 코스닥 종목들은 거의 뭐 50% 이상, 100%, 뭐 이 정도 100%까지는 밀릴 수가 없지만 50% 이상으로 마이너스가 난 종목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조차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다 팔았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 트레이딩하는 지금 약간 상황이다. 그러니까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시장 좋은 날 쫙 끌어올려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아까 약간 악재성 뉴스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호가창이 비어 있다 보니까 과도하게 밀려 내려오고. 근데 여기서 좀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서 네.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과하게 밀린다. 이거는 약간 수급 때문에 밀리는 거거든요. 그런 종목에서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코스닥에서는 좀 실적 위주로 종목들 선별하셔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고 그리고 이제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당분간은 좀 추세 전환이 빠르게 나오기 쉽지 않다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매물들을 소화해야 돼. 그러면 그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막 너무 관심을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밀리면 비중 확대해야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네. 그냥 기존에 보유한 비중 정도 두시고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너져 내리면 시장이 무너져요. 네. 그러면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냥 보유한 비중 정도 들고 가시는 전략 세우시고 지금 좀 과도하게 밀려있는 낙폭 과대 종목들에서 단기 트레이딩하는 전략 세우시면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다기보다는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한유민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흑백 키친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3스타 레시피를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이 섹터의 다양한 모멘텀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직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섹터와 모멘텀, 그리고 종목들 중 이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전문가님만의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철 재료를 좀 골라봤는데요. 오늘의 제철 재료는 이 로봇과 반도체, 금융, 방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걸 골라주실 건가요? 오늘은 로봇, 오늘 방산도 좀 많이 밀렸나요? 네, 방산 많이 밀렸어요 오늘. 근데 이제 오늘은 방산 말고 네. 로봇, 반도체, 금융 이렇게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근데 밀린 종목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긴 봐야 되는데 네. 방산을 사실은 요즘에 제가 방산의 흐름을 봤을 때 네. 좋지가 않아. 아, 그러니까 종목들이 자꾸 저점을 낮춰가고 있다. 그러니까 직전 저점을 깼다라는 거는 추세 전환이 조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나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번 그 직전 저점을 돌파하는 상황,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지금 이미 방사는 그나마 오늘 좀 최근에 깬 거예요. 직전 저점은 그래도 계속 버티면서 추세는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냥 약간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상단에 있었는데 최근에 깬 거고 근데 이제 로봇이나 금융 쪽은 좀 지금 지켜보기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금융은 아직 안 깨고 추세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약간 이러한 성장주나 테크주에 대한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뭐 배당이나 이제 금융 쪽 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안전한 쪽으로 좀 수급이 또 들어오는 현상들이 있어서 네. 금융은 좀 지금 약간 우리의 변동성의 도피처 약간 배당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쪽으로 분산 투자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금융도 괜찮을 것 같고 로봇은 사실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로봇 한번 정해보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역시 봐야 되니까 반도체 이렇게 세 개로 정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제철 재료로 로봇과 반도체, 금융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는데 로봇이 많이 밀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장에서는 또 중국 비아디 휴머노이드 로봇 이 실물 공개 임박 소식과 이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확장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또 로봇 섹터가 상승폭이 컸어요.
또 어떻게 근데 보시나요? 오늘 사실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약간 로봇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뭐 조정도 나오긴 했지만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실제적으로 뭐 로봇이라는 이 섹터 자체가 네. 뭐 2025년에 엄청나게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 이때도 뭐 실적을 보고 간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실적 모멘텀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로봇이라는 섹터를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결국에는 피지컬 AI인데 그러면 AI 사이클이 지속되고 마지막은 피지컬 AI 단계로 간다라고 가정하면은 지금 현재는 실적을 볼 수 없지만 성장주로서는 매력이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오늘 로봇주가 또 강하게 올라오는 이유를 좀 보면요. 그만큼 수급 공백이 좀 있고요. 네. 많이 밀렸어요. 고점 대비 좀 많이 과도하게 밀려 있는 상태고 일단 제가 차트를 좀 몇 종목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딱 보시면 지금 최근 고점이 97만 9천 원이에요. 근데 네. 지금 최근 저점 보시면은 36만 5천 원. 오, 많이 그러니까 이런 밀렸네요. 식으로 좀 과도하게 좀 밀려 내려와 있다. 고점 대비 조정이 좀 깊었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뭐 밸류에이션을 논할 수 없는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지컬 AI를 보고 로봇 섹터를 앞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 왔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대장주들 격으로만 봐도 로보티즈도 최근 고점이 50만 원대예요. 네. 49만 2천 원인데 지금 20만 원. 오, 예, 그 뭐 현대 무벡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잘 가는 종목들이 좀 이렇게 과하게 밀렸다. 현대 무벡스도 5만 원 터치하고 지금 2만 1천 원.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수급이 좀 비어 있으니까 좀 치고 올라올 때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로봇은 지금 저는 좀 지켜보기 좋은 구간에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계속 밀려 내려오다가 네. 그래도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면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최근 바닥 지점에서는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면 들어올 만하다라고 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 바닥은 체크됐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런 좀 과대낙폭 로봇 종목들 좀 대장주격으로 좀 우리가 보시면은 좋은 구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로봇 지금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밀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로봇의 킥소스는 어떤 걸까요? 로봇의 킥소스는 저는 액추에이터를 보자. 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사실은 로봇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최근에 뭐 현대차의 흐름이 좋진 않은데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흐름이 안 좋은 게 사실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관련해서 로봇으로 부각을 받고 급등을 하다가 실제적으로는 본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네. 파업까지 좀 이슈가 겹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흐름이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게 무엇일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실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 뭔가 보여준 성과는 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고 이제 계속 양산을 해나가는 시점이 이제 다가올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쪽이 이러한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쪽이 아닌가. 부품 쪽. 그럼 이러면은 충분히 뭐 중국이나 미국 테크 기업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빠르게 진행될 곳이 저는 이쪽이라 생각해요. 예,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이런 쪽보다는 네. 오히려 부품을 공급하고 이쪽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실적이 개선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래서 좀 가장 로봇 섹터 중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로봇에서는 이 휴머노이드 개발 쪽보다는 액추에이터 쪽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킥소스로 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메인 요리 어떤 걸 갖고 나와주셨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 네. 종목은 로보티즈. 로보티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네,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액추에이터 쪽에서는 글로벌적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1분기도 봤을 때 실적 자체가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자체 개발한 부품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집약해서 자율주행 서비스형 로봇 사업으로도 또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계속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저는 조금 더 빠르게 좀 로보티즈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 사실 좀 과도하게 밀렸다라고 지금 판단이 드는 시점이어서 충분히 접근하기 좋은 구간에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메인 요리로 로보티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메인 메뉴로 로보티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로보티즈 빠른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밀린 상황이라서 이 진입해보면 좋을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로보티즈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더 자세한 공략 정보 궁금하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이 흑백 키친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이제 반도체 골라주셨어요, 전문가님. 네. 또 반도체 투톱 이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조금 시장의 흐름을 자꾸 꺾으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뭐 물론 기업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네.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수급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를 못하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이 불확실하고 한데 개인이 담고 있다라는 거는 네. 어떤 느낌이냐면, 개인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조정 구간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아래서 받쳐놓고 지금 매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결국엔 사줘야 되는데 네. 개인들이 계속 너무 많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수급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전체적인 걸 확인하면서 좀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급하게 막 예전처럼 하루에 10% 20% 막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네. 조금 이제 약간 중동 리스크 해소되는 부분도 좀 확인을 하고, 이러한 뭐 FOMC 결과나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뭐 이러한 캐펙스 지속 여부, 이러한 전체적인 거를 좀 확인하면서 천천히 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담고 있으실 텐데, 근데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거의 저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근데 여기서 급등이 나올 거야 하고 막 비중을 여기만 또 실어놨다가는 다른 쪽에서 또 투자기를 놓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약간 기존 비중 정도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확정 실적 발표를 하는 건데, 삼성전자는 저는 좀 파운드리를 주목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메모리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네. 이게 솔직히 3월 우리 전쟁 나고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오고 한번 오버슈팅이 나왔거든요. 네. 거기서 사실 좀 혼동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원래 이제 5월에 정확하게 따지면은 5월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고 네. 사실은 거기가 고점이었던 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되면서 거기서 오버슈팅이 나왔다. 그러니까 약간 모멘텀이 이제 재료가 소멸됐는데도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이고, 네. 근데 전체적인 종목들을 봤을 때는 이미 5월부터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시작됐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조금 체크를 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요번에 영업이익이 좋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3월에 전쟁을 했음에도 네.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버텨주고 그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제가 그 끌어올린 구간을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한 23만 원, 24만 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50만 원, 160만 원대. 요 정도 구간은 이제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되기 전에 네. 조금 오버슈팅 나오기 전 그 정도 구간보다 조금 아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은 신규로 접근하기는 괜찮다. 신규로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막 이렇게 몰빵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정도 영업이익은 생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 3월에 뭐 삼성전자 15만 원대여서 지금까지 온 거고, SK하이닉스는 70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100%예요. 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하락률이겠지만
3월 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수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미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좀 어느 정도 예상했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저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에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돼요. 이제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영업이익만 딱 숫자만 나왔는데 네. 이제 사업 부분 별로 이제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까지 할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요번에 주말에 그 브로드컴하고 삼성전자가 또 장기 계약 협업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죠. 네.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도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원래 이 정도 소식 나오면은 좀 전에는 급등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네. 이것조차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막 뉴스 속보로 나오긴 했는데 네. 그러면은 실적 발표하고 이제 기업 설명회 할 거 아니에요. 컨퍼런스 콜 할 건데 그럼 거기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런 것도 좀 지켜보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FOMC 회의도 있고 요번에 빅이벤트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오늘 주가 흐름이 이렇게 막 좀 기분 좋게 오르진 않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좀 보면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메모리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 네. 만년 적자인 이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적자폭을 계속 줄이고 있었어요. 2025년부터.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올해 안으로 뭐 흑자 전환이 된다라든가 네. 뭔가 이러한 소식들이나 계획 발표 같은 게 나오면 삼성 파운드리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는 더 갈 수 있다. 그러면 밸류를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까지. 네. 그래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들을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가능성을 보시고 삼성 파운드리를 킥소스로 뿌려주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킥소스 삼성 파운드리 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메인 요리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일단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딱 잘 가는 종목 몇 종목이 딱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오늘 좀 급등 나온 종목들이 좀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렇게 크게 급등하지 않은 종목.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메인 요리로 가져와 봤습니다. 두산 테스나 또 이게 또 협력사잖아요. 그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네. 매출의 90에서 95%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잘 돼야 기업의 매출이 급증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봤을 때 이제 두산 테스나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좋을 때 네.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좋았어. 두산 테스나가. 근데 이제 최근에 두산 테스나가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은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한 60% 정도 거의 빠져 있거든요. 많이 빠져 있어요.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들어갈 만한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웨이퍼 테스트 1차 공식 벤더사로 이제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메모리 및 소자 검증 테스트로도 이제 SK하이닉스 및 팹리스 회사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삼성 파운드리만 보시면 될 것 같아. 메모리와는 그렇게 크게 매출 발생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주말에 나온 소식에서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2천억 달러의 동맹을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 얘기들은 계속 해드렸는데 이제 TSMC가 요번에 실적 잘 나왔고 앞으로 이제 공장 증설을 늘리겠다. 투자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TSMC의 지금 캐파의 한계가 왔어.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 말고도 뭐 브로드컴이나 AMD 이러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구글 이런 데도 지금 자체 반도체 칩을 다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A식 반도체 뭐 TPU 다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파운드리는 필요한데 TSMC가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인텔하고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번에 브로드컴도 이 2천억 달러 동맹 구축이 메모리 반도체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의 제 생각에는 이 파운드리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좀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많이 밀려 있는 파운드리 관련주인 두산 테스나를 좀 지켜보면은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 메인 요리로 이 두산테스나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이 매출액의 90%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고점 대비 60%나 밀려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방송 시간 내에 흑백 키친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한유민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융 또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 금융 아까 말씀하신 게 이 변동성 장세의 대피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일단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차트를 보면 답이 나와요. 어, 자 보시면은 자 KB금융 요번에 실적 발표 금융주들 했거든요. 네. 근데 다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증권주들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제 증권주들은 약간 지수 차트가 좀 깨져 있어. 근데 이제 은행주나 금융 지주사들을 보시면요. 지금 추세가 코스피 지수 차트보다 좋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방어적인 요인으로 지금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배당까지 생각하고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도피초로 AI 섹터가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은 약간 좀 분산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구간에 있다. 그래서 KB금융도 그렇고 뭐 한국투자금융, 한국금융지주 여기도 지금 다 차트가 이뻐요. 네. 예, 차트가 그래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고점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킥소스는? 킥소스는 금융 지주사. 금융 지주사. 예, 그러니까 증권사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네. 금융 지주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오. 배당까지 생각한다면 금융 지주를 지금 좀 안정적으로 담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바로 메인 요리 어떤 걸 갖고 나와주셨을까요? 메인 요리는 신한지주를 갖고 왔어요. 신한지주. 네, 신한지주가 이제 지난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일단 지배주주 순이익이 1조 8,200억 원으로 이제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자 수익이 좀 많이 증가를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하반기에도 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순이자 마진의 개선이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금융주들은 그럼 앞으로 실적이 점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배당 자원이 늘어날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AI 섹터의 변동성에 잠시 피해 있을 곳 그런 쪽으로는 금융주 괜찮다 하면서 신한지주를 오늘 메인 요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지주의 메인 요리 신한지주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실적이 점점 유지가 되면서 이 배당금도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전문가님의 메인 요리 여러 가지 맛보고 왔는데 오늘 또 그러면은 잠시 후에 네, 저희가 그럼 시간이 네, 근데 좀 블라인드 많이 테스트는 넘어가도록 넘어가야죠. 예. 하고요. 방송 후반부에 있어서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생존 포인트 교육과 이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종목, 즉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 히든 종목명은 방송 종료 후에 바로 공개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입장 가능한 시간 여유 있게 드리고 잠시 후에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상승률 종목 리뷰를 해볼 텐데 이 상승률표 보니까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7월 6일 날 공략하셨네요, 전문가님. 네. 근데 또 24일 날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수익률이 100%네요. 이런 종목 어떻게 찾아주셨을까요? 요즘에 근데 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러한 기회들이 많아.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매물벽이 없는 막 종목들이 있어요. 네. 지금 과도하게 너무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은데 실적 나쁘지 않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약간 뭔가 호재성 이슈만 붙는다? 그럼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 사실은 유가가 상승을 해서 네. 급등이 나온다. 제가 한 2, 3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 이란하고 중동 다시 이제 리스크 부각되면 유가가 튈 거고 그러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말씀드렸고 거기서 신재생 태양광에서 사실 볼 종목 몇 개 없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OCI 홀딩스, 뭐 하나솔루션 이렇게 뭐 SK 이터닉스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SK 이터닉스 제가 말씀드리고 SK 이터닉스도 100% 넘게 올랐어요. OCI 홀딩스도 한 50% 이상 오른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또 유가가 빠지니까 과도하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른 수익률보다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만약에 방송 보시고 들어가셨는데 네. 못 파신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한 20% 급락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급락 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유가가 튀어가지고 부각받으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도 깊은 거고 한 달도 안 돼서 100% 넘게 올랐는데 20% 조정 나올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유가 빠져가지고 밀린다? 그러면은 내 일장에서 추가 하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오면 저는 비중 확대 기회다. 이번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실적 잘 나왔습니다. 실적도 잘 나온 상황인데 최근에 확인한 저점. 그러니까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유가 이제 WTI 기준으로 69달러 정도? 네. 그 정도 왔을 때 형성됐던 저점 구간. 그 정도면 이제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인데 거기가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못 들어가신 분들은 요번에 조정을 주면은 네. 이게 또 매수기에다 생각하시고 담으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변동성에 언제 좀 이 종목들을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들어오셔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자세한 이야기 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고 왔는데 그럼 곧바로 백수저 히든 종목 어디 쪽에서 갖고 나와 주셨을까요, 전문가님? 반도체에서 갖고 왔습니다. 반도체. 잠시만요. 이거 네. 뭐 이렇게 많네요. 좀. 수익 종목이 워낙 많은데, 많으셔가지고 많은데.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이 반도체 갖고 없어가지고. 나와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아까 그 킥스호수 말씀드릴 때 삼성 파운드리를 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두산 테스나를 말씀드렸고 근데 이 종목 오늘 히든 종목도 삼성 파운드리가 갈려 있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핵심 파트너사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식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한 위탁 생산, 패키징, 테스트 등 후공정까지 턴킨 솔루션, 그러니까 토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종목 말고도 사실은 이 디자인 하우스로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종목이 한 두세 종목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오늘 히든 종목으로 아침에 딱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장마감 바로... 보니까 거의 상한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거 상한가에 따라붙긴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갖고 왔는데 차트 보시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확하게 저점을 딱 체크를 했어요. 이미 저점은 확인됐다. 여기 보시면 저점은 확인됐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제 생각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항대가 이제 여기 딱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내일장에서 뭐 갭상승 출발하거나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수익 실현하는 종목인데 기다리면 된다. 여기 이제 이런 구간, 박스권을 형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박스권 구간에선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하기 너무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러면 내일장에서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 거의 다 갔는데 네. 이것도 괜찮다. 단기로 노리기엔 괜찮은데 이거 말고도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두세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제가 이제 공략해 드릴 테니까 이거 관심 갖고 공부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갖고 나오셨습니다. 단기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흑백 키친으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